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처음 수업으로 만나게 된 여기 우리 고등 선생님들이 이제 예명 같은 거 쓰니까 선생님 보통 여기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탑쌤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기 쌤 수학여가 탑쌤이니까 탑으로 적혀 있는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공동수업 1을 정리할 건데 이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쌤 청생원 들어보니까 이 전까지 그 경우의 수 전, 순열조합 전까지는 또 다시 한번 그 좀 어려운 문제를 정리했다고 해서 오늘부터 준비한 거는 순열과 조합, 알겠죠? 거기 부분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조금 이제 빡센 문제들을 연습을 할 것이고, 요게 끝나면 행렬까지 하고, 다 끝나면 이제 좀 준킬러 킬러 특강 같은 좀 빡센 문제들만 우리 이제 1학기 대비 시험 대비를 위한 킬러 문항 대비를 위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단톡에 얘기했지만 월, 금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현 상태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험을 볼 건데, 월요일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저번에 봤지만 그런 범위, 이번에 본 시험지가 그냥 다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시험지는 아니었고 뭐 되게 빡센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88 중후반쯤에서 이 10% 컷이 끊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고, 60조 후반쯤에서 2컷이 끊기지 않을까 정도의 난이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0 초반 정도 받은 친구들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80대 중반 넘겨줘야 1등급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금요일 날에는 기말고사 범위를 볼 겁니다. 근데 아마 쌤 예상에는 기말 범위가 좀 더 준비가 단단하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이도 조절을 잘해서 쌤이 여러분들 어떤 상태 점검을 하면서 난이도 배합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그 풀이부터 먼저 좀 할게요. 알겠죠? 풀이하면서 쌤이 이따가 쉬는 시간에 그 서술형 채점한 것도 드릴 테니까, 아직 이제 서술형에 대한 이 논리적 풀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풀이부터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제 학습 개요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정리를 했을 거라 보고, 선생님이랑 첫 수업을 하는 거니 그 쌤 수업 때는요 대답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증가되거나 나이가 또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말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알겠죠? 앉아서 쌤 수업 이해가 되면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됩니다. 끄떡끄떡 하면서 내 수업을 들으면 되고요. 만약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션을 좀 취해 주시던가, 아니면 눈에 동공을 좀 키워주시면 선생님 그걸 보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재차 설명할 테니까, 본인이 이해 안 되면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 말을 자르고 질문해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고향이 그 경상도 쪽이라 이 말투 억양이 한 번씩 이렇게 격조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끊고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그냥 질문 됩니다. 알겠죠? 쌤만 다 잘라먹어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주변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해도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이 친구들과 공유해보면 되게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웬만한 건 받아들일 거고요. 가끔 쌤이 요거는 굳이 우리가 같이 공유해봤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쌤이 그거 내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설명해 줄게 하고 넘어가면 그 뭐 잘 이제 담아뒀다가 쉬는 시간이든 수업 끝나고든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어차피 끊어내는 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알겠죠? 우리 쌤들 다 프로 들으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끊어냅니다. 수업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 모르는 거 열심히 질문하시면 그게 더 여러분들 효과적인 거기 때문에 공부는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일단은 여러분 테스트 공부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풀이를 이제 여기서 다 풀이 스캔을 뜹니다. 떠서 이제 쭉 봤더니 일단은 12번부터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죠? 12번부터 체크를 하고요. 혹시 수업 중에 쌤이 풀이해주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자기가 좀 궁금한 게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만 안 가면 됩니다. 알겠죠? 집에까지만 남아 계시면 쌤이 개별로 다 풀어드리고 할 거니까 질문도 하고 가세요. 12번은 이제 뭐 대체로 맞춘 친구도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좀 유형화가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라인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또 전개해서 뚫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서 아마 그런 친구들은 이 후반부에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술형의 문제 난이도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털려버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오는 중상급 정도, 중간에서 약간 어려운 수준의 문제니까 풀이를 잘 챙기고 있어라 정도로 얘기해보면요. 이게 이런 문제죠.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인 상태에서 둘의 곱도 줬고요. gx가 2고 곱도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모양이 x 플러스 y와 y 플러스 z와 이렇게 딱 적용해서 푼 친구가 쓰인 기억으로 한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좀 이게 유형화가 잡혀 있어야 될 유형입니다. 알겠죠? 이 합을 주고 저렇게 두 식의 합들을 짜라놓은 이유는 얘를 이게 z를 넘겨서 3-z로 바꿔 써라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요 식을 이용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그랬죠? 그러면 y 플러스 z는 뭐겠어? x가 넘어. 그쵸? 3-x가 되겠죠. 또 얘는요? z 플러스 x는요? 3-y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3-x에 3-y에 3-z 요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준 식을 좀 잘 조합해서 집어넣으면 문자가 저 두 개의 문자가 한 개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놈을 전개하면 이 전개는 폼이 좀 나와 있는 전개죠. 우리가 이제 전개하는 공식도 그 규칙인데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에 대한 전개를 만약에 한다면 최고창이 얘일 것이고 각 상수들을 한 개씩 더한 거, 둘을 곱한 거,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세 개짜리 마찬가지죠.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와 x 플러스 c가 있다면 이런 식입니다. x 3승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씩 더한 거에 x제곱. 그 다음에 밑에 쓸게요. 두 개씩 더한 거에 x. 세 개짜리. 뭐 이런 거죠. 이런 툴의 규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x 플러스 a부터 이렇게 b, c, d까지 이 항을 4개 주더라도 그럼 전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재호가 전개할 수 있어. 그렇죠. 규칙이니까. 전개할 수 있어요. 물론 질문되지 않지만 전개할 수 있죠. 규칙성이니까. 얘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x 4제곱이 있을 것이고 한 개짜리 합에서 x 3제곱 두 개짜리 합에서 BC, BD, CD, X제곱 뭘 가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게 분배를 하면 그런 규칙성을 띠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라서 요걸 적용하면 저기 있는 X에 3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3의 세제곱이 뜰 것이고요. 얘네들의 합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짜리 둘 곱하고 둘 곱하고 둘 곱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xy 더하기 yz 더하기 zx의 3의 1승.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xy z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대입하시면 해결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12번이었고 간단하게 풀이 체크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6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식정리 폼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뭐 가볍게 풀리긴 할 것 같고 그렇죠? 기억부터 체크해보면 16번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식도 물론 나와 있지만 연계까지는 아직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기억만 체크해보면 우리가 지금 fx가 0이 되는 실근 얘의 두 실근은 얼마야? 여러분 16번에서 베타와 함마죠. 베타 또는 함마. 그죠? 여기에 기억의 질문이 fx-1은 0의 두 실근을 구해라 라고 했죠. 그쵸? 네. 그럼 지금 여기 함수에다가 x 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x-1을 대입한 거니까 그러면 원래 x가 베타랑 감마가 되면 답이 되는 거니까 원래 x 자리에 x-1을 넣었으면 요 놈의 근은요 x-1이 베타가 되거나 x-1이 감마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실제 요 방정식의 근은 x는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기 때문에 기억을 틀렸다 해볼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리고 요런 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있다면 얘가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요게 y는 fx와 y는 0과의 교점에 x좌표 구하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기억의 질문 체크해보면 얘에 대한 근을 구해라면 이 자식은 y는 fx-1과 y는 0과의 교점에 x좌표 구하는 거 맞죠? 네. 이랬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fx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된 게.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정말 이러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돼? 잘 모르겠어? 민건아 얼만큼? 1만큼. 여러분 함수에서 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X자리에 X-를 대입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면 봐봐. 요 관계에서 선생님 이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아닙니까? 라는 논을 가지면 너무 좋죠.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를 1만큼 더 옮겨버리면 원래 베타랑 감마에서 만났던 그 지점이 1만큼 더해진 지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인 게 바로 보이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식으로 보느냐 뭐 그림으로 보느냐 사실 우리가 이제 발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둘 다 가능해야죠. 본인이 그래프로 보고 싶으면 그래프 봐야지. 본인이 식으로 하고 싶으면 식으로 봐야지. 알겠죠? 여러분 특히나 고등수학에서 여러분 준비할 때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개별 상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수학 문제가 있으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자기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각 문제마다 정말 최적의 풀이가 탁탁탁 꽂히는 친구들은 진짜 공부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인 건데 각 유형마다의 풀이 전혀 잡혀 있는 거니까 보통 그런 제일 좋은 풀이를 우리가 뭐 A 풀이라 가정한다면 얘는 보통 소요되는 시간이 뭐 킬러급만 아니면 한 1.5분 이렇게 뚫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각 유형마다 갖고 있는 그 최적의 풀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실력이 좋아야 되거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복습도 잘 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이론적인 베이스는 잘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요 B라는 풀을 많이 풉니다. 얘는 쉽게 말하면 접근은 쉽지만 풀이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지는 거야. 왜? 최적의 케이스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요걸로 풀면 보통 한 3.5분 정도 뭐 문제 풀고 그 시험 치는데 별 지장은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풀면 답 잘 나오니까. 알겠죠? 다만 얘는 풀이 환경이 A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그러니까 그걸 잘 뚫어내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풀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몸빵, 노가다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뭐 다 때려 넣으면서 풀면 한 5분에서 7분 걸리는데 답은 나와. 이게 고등학교 수학부터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 가능해요. 그게 골 때리는 거야.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 풀이가 다양하니까 그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어떤 친구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풀든 답이 나오니까 풀이가 쉬워지는 거야. 수학이 쉬운 이유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딜 쫓아야 되냐? 당연히 이런 풀이는 사실 사라지긴 해야 되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업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런 공부하고 하는 거야. 얘는 말 그대로 실력이에요. 근데 얘가 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문제 패턴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많은 경험과 많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대신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돌발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깔끔하게 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갔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그걸 뚫는 힘도 길러야 돼요. 그걸 쌤이 뭐라 표현할 거냐면 풀이하는 힘이라고 불러요. 풀이. 이 고등학교 수학은 이 둘이가 다 잡혀요. 아니면 이 안정감 있는 좋은 점수가 확보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해결될 것이고 얘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시험 풀다가 자기가 본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선생님 풀이 해주겠지? 그럼 선생님이 내가 접근한 거와 다른 방식의 풀이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풀이 잘 이해하시고 그게 아마 최적의 풀이인가 보지. 내가 한 풀이를 절대 버리면 안 돼. 그 질문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학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그걸 꼭 계속 여러분 연습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필요하다면 수업 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접근이 용이한 이 B풀이는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보고 그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공부도 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자기 풀이 정리 잘 하시고 자기가 접근한 풀이와 쌤 풀이 혹은 친구 풀이 다르다면 절대 버리면 안 돼. 예, 그걸로도 답을 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케이스로 답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공부해주세요. 자, 어쨌든 기억은 해결받고요.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부터 이제 좀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지금 얘 뭐라 했냐면 그 y는 fx라는 거는 뭐 나와 있는 그래프고요. y는 그래프로 본다면 g-x라는 그림이 떠오르긴 하는데
G-X라는 건 여러분 잠깐만 Y는 GX랑 그래프는 나와 있고요. Y는 G-X라는 게 어떻게 한 거지? 저 그림을? 무슨 대칭? 이거 기억지 않나? 이 도영이도 지금 가물가물한 느낌이구나? Y축 대칭. Y축 대칭하면 이렇게 X가 앞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그림에 직선을 Y축의 대칭을 딱 했을 때 뭔가 체크 포인트가 보여? 그러면 그래프로 풀면 되죠. 요 말까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직선을 Y축 대칭해서 그려봤자 교점이 어디서 만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요 말 이해되겠어요? 지금 그래프가 약간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fx가 이렇게 fx gx가 보면 알파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gx 그죠? 지금 나한테 fx가 g-x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해라 괜찮아 그렇죠? 이걸 아까처럼 그림으로 본다면 fx 냅두고 g-x는 잠깐만 얘를 y축 대칭한 건데 대칭을 딱 시키면 그래프가 이럴 거라고. 왜 이러시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때 여기 교점이 얼마고 여기 교점 얼마인지가 파악이 된다면 그림으로 풀면 되죠. 이해되겠어요? 그림으로 풀면 제일 빠른 풀이 가능할 거니까 그쵸? 근데 얘는 파악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봐봐 쌤이 말한 대로 이렇게 그래프적인 접근을 딱 한번 쳐보고 요거는 한 10초밖에 안 걸리니까 아 안되겠구나 빨리 포기하고 식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50분 내에 뭔가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빨라야 되는 거야. 여기에 디테일 들어가 버리면 식으로 다 잘라가지고 푼 친구들이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단 1도 안 하고 넘어갔다면 그건 좀 위험한 풀입니다. 그래프를 찍고 오는 거 맞아. 그래프를 딱 찍어봤는데 안 보여. 포기하고 식으로 넘어가야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럼 식으로 넘어간다면 fx는 어쨌든 fx는 봐봐요. fx는 거기 보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돼 있고요. gx는요 mx 플러스 n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그래프는 포기했어. g-x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n입니다. 그죠? 됐나요? 지금 얘가 나한테 그 두근의 곱이 알파랑 델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알파랑 델타가 어차피 여기 교점이잖아. 이렇게. 그죠? 맞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알파와 델타에 대한 접근부터 해야 돼. 니은을 정리하면 알파 베타는 fx와 gx가 만나는 얘의 두 실근이죠. 알파가 델타. 그죠? 됐습니까? 얘를 식으로 정리하면 얘 집어넣고 넘겨버리면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요 식은 빨리 해서 정리할게요. 넘어버리면 b-mx 더하기 c-n이 됩니다. 얘의 두 근이 알파랑 델타인 거죠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이미 그래프 포기했으니까. 그럼 얘가 나한테 두 분의 고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알파 델타는 a분의 c니까 a분의 c-n인 건 잡아두고 이제 넘어와야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나한테 묻는 건 얘잖아. 쟤가 아니라 그쵸? 얘를 또 빨리 정리하는 거야. 시간 꽤 쓰이는 문제야 이게. 알겠죠? 빨리 정리하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마이너스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 돼서요. 넘겨 정리하면 ax 제곱 플러스 넘기면 b 플러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이 0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봐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여기에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m의 영향, 여기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은 뭐가 나와요? a분의 c-n이 나오기 때문에 쟤랑 같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하 얘가 알파 델타의 곱과 같은 게 맞구나.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니은부터 내가 봤을 때 빡셌을 것 같아. 알겠죠? 니은을 확인하려면 그림상하고는 판단이 사실 불가능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런 류의 문제에서 기억이 거짓이면 니은이 참입니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논리가 있어요. 특히 이런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아닐 때도 많은데 이게 되게 공식적 시험 있잖아요. 수능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는 기억이 뭐 참이잖아? 니은은 100% 거짓입니다. 왜냐면 기억이 참이고 기억이 거짓인데 니은도 거짓이면 디귿을 풀 필요가 없잖아. 보통 객관식에 정답 없으면 없으니까.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모든 문제 문항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큰 공식적인 시험은. 그래서 기억이
거짓이면 니은은 100% 참이다. 니은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디귿만 파헤치면 돼. 라는 게 이제 일반 논인데 이게 이제 수능을 출제한 사람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서 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쓰면은 기억 렌트를 보게 나오면 물론 큰 시험에서 얘기야. 이런 개인이 내시는 주제는 어떨지 모르죠. 알겠죠? 근데 큰 시험에서는 기억부터 힌트로 써먹어버려. 기억은 참이나 치고 니은부터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뭐 디테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좀 큰 시험으로 가면 알겠죠? 큰 시험은 장난을 못 치니까. 학교 시험은 솔직히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뭐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색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다 정도고요. 넘어가시죠. 자, 니은은 참이야 어쨌든 그죠? 니은 참인 건 식으로 확인해야 돼. 손이 많이 가. 알겠죠? 자, 이제 디귿을 갈게요. 디귿. 자, 디귿은 알파 델타의 곱인데 봐봐. 디귿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니은과 뭔가 연결되어 있다부터 느껴야 돼. 이런 걸 나중에는 보기추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디귿을 셈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니은에서 얘기야. 봐봐. 알파 곱하기 델타가 여기도 껴있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니은에서 밝힌 걸로 끌고 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뭐? 디귿 체크해볼게. 디귿은 베타 감마를 따져야 돼. 베타 감마는 누구의 근이에요? 요 fx의 근이 베타 감마죠? 그쵸? 그럼 fx식이 뭐야? 요 식이네. 얘는 0의 두 근이 베타랑 감마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하는 베타 감마를 구하면 베타 감마 얼마인데? a분의 c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말하는 디귿의 질문은요. 봐봐. a분의 c 마이너스 n 이게 이제 알파 델타고요. 얘가 베타 감마가 a분의 c란 말이야. 그죠? 얘를 만족하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양변에 a를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a를 곱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죠? 네? a의 부호, a 부호 양수 영수야. 양수, fx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양수니까 가볍게 곱하자. 뭐씩 날라가네? 마이너스 n이 양수냐 이 소리네? n이 음수냐 이 소리네? n은 어디 숨어있지? n이 여기 있네? 이 gx의 y 절편이네요. 그죠? n 여기 있잖아요. 여기 n. 그쵸? n은 음수가 아니라 양수입니다. 틀렸네요. 뭐 이렇게 파악되는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연계되어 있다. 알겠죠? 이런 경우도 꽤 있으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쓰고 있는 하나의 그 섹션보다도 이 보기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힌트로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대체로 잘 푸는 친구들이 많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부족해서 풀이가 이제 점점 흔들리는 친구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8번 좀 들어가 보면 좀 가볍게 가볼게요. 18번은 뭐 시킨 대로 하는 얘기죠. 18번 좀 체크해보면 fx는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입니다. 그리고 gx는 이차 함수, 이건 지울게요. 이차 함수인 상태에서 얘 둘이 만나는 점을 a, b라 하고까지 봤을 때 이미 약간의 방향성을 느껴야 돼. 뭐냐면 이거 연립한 식에 대한 근과 계수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게 느껴져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 거고 안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요거를 그림으로 봐야 잘 보일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1 제곱이고요. 아래로 볼록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선은요. 얘가 지금 0,1이 y 절편이고 기울기가 2n이니까 여기 1이 뭐 이쯤 있다면 되게 가파르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죠? 그림 상태는. 약간의 사실적으로 그린다면 뭐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 이제 A, B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때 봐봐 A, B라 하고 그 다음에 점 A와 B에서 X축의 내림까지 봤을 때 이미 이거 좌표 설정을 하는 얘기구나를 이쯤 되면 딱 이렇게 느껴지긴 해야 될 것 같아. 알겠죠? 좌표를 세워서 결국 넓이까지 끌고 가는 문제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요 2차 함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n제곱이고 요 직선이 2nx y는 2nx 더하기 1이니까 y는 a, b의 좌표를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죠. 일단은 바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2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거 맞죠? 그쵸? 얘의 실근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잠깐만. 얘의 두 실근을 구할 건데 잠시만 이거 인수분해 되는데? 될 것 같네요.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제 알파랑 베타 잡고 근의 공식 쓰면 되는데 이거 인수 되는데? n-1과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아, 근이 나오는 문제네. 선생님이 풀기 전에는요 이거 근이 안 나와서 근각에서로 가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뭐 땡큐네. 근이 나와버리네. 이해됐어요? 그럼 아하 A 좌표가 얼마다? n-1, 그죠? 이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일단 알겠죠? 그리고요 B 좌표는요 n 플러스 1, 1, 뭐 있겠죠 뭐가 생각하시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서 내려서 요점 좌표를 C 요점 좌표를 D 했나요? 그죠? C 좌표는 n-1,1이거든요. 좌표 다 나왔네? n 플러스 1,1일 것이고 그죠? 사대를 넓이 구해라 이 소리죠. 가로의 길이는 이 높이는 2일 것이고 요 길이는 대입을 해야 되겠네. 그죠? 여기 위에 대입하고 여기 위에 대입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랬어요. 높이 나오고 넓이 구해서 갖다 나오면 되겠죠. 식이 조금 덜어지겠네. 이게 쌤이 그 근과계수로 가면은 좀 더 수월할 거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일단 좌표 나왔으니까 그냥 밀어 넣으시고 알겠죠? 자 그랬습니까? 좌표 나온 문제네. 이랬어요. 쌤이 예상에 시간만 좀 있었으면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19번을 가시죠. 19번은 대체로 판별식까지는 다 정리를 했고요. 알겠죠? 그 식을 이제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 친구는 풀이 거의 다 했던데 거의 90% 풀었다가 이제 정수인데 자연수로만 생각해서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쓰기를 좀 잡아드리면 여기 봐봐요. 여기 x제곱 이게 그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감점을 당할 요소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게 특히 그 소수형 문제 풀 때 한글을 쓰는 게 뭐 물론 이제 도움이 되는데요. 알겠죠? 이게 한글에서 논리가 좀 잘 안 되면은 한글 다 빼버려 그냥. 식만 살리세요. 알겠죠? 그러면 감점은 안 당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 말이 좀 이상한 것들의 한글을 써놓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다 1점씩 깎여요. 그럼 괜히 안 써도 될 말 썼다가 1점 깎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A-B 일단 앞시간 SAB 해줄 얘기가 많아서 빨리 가겠습니다. 제곱 플러스 3AB 풀이는 뭐 판별식은 했더라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 써놓고 여러분 얘가 지금 이거 2차 식인 거야? 2차 방정식인 거야? 2차 식인 거죠. 그죠? 그지? 그러면 봐봐. 2차 식이 중근을 가짐으로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 생각보다 이거 쓴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2차 식인데 실근 자체가 없잖아. 식이잖아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잖아. 근데 2차 식을 적어놓고 얘가 중근을 가짐으로 마이너스 1.1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맞는 말이죠.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능용을 써 그냥 아예. 그럼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짐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어랑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얘는 당연히 방정식이라는 표현까지 갈 필요가 없지만 오바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써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웃기게 돼 봐봐.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혹은 뭐 어떤 그런 말 다 집어치우고 바로 얘가 0이므로 해도 돼요. 그럼 봐봐. 아까 그런 멘트를 쓴 친구들은요.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써가지고 1점이 날라가는. 알겠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어찌됐건 얘는 판별식이 0이 된다만 써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식을 정리하면 식은 다 정리했던데 식 뭐 나왔죠? AB 마이너스 3A였나? 맞아? 식 있는 친구 혹시 2A입니까? 네, 또 플러스 3B 플러스 1 그쵸? 얘를 만족하는 정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그쵸? 정수 AB 뭐 뭔가 한번 틀린 거 있어? 플러스 2A 플러스 2A 땡큐 됐나요? 뭐 식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만족하는 정수를 잡아내지 못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버전에서 정말 가끔 쓰이는 이게 저런 문장을 좀 이력을 얘기해 드리면은 예전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요즘엔 사라지긴 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알겠죠? 근데 저게 정리하는 툴 자체가 뭐 안 배우고 아예 못할 건 아니기 때문에 써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쪽 써먹기 때문에 알겠죠? 하나 체크해 놓으면 저거의 정식 명칭은 부정방정식이라 불리긴 해요.
부정 방정식은 뭐냐면 실근이 많은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a 플러스 b는 5다. 이런 거 방정식이거든. 근데 내가 실수 a, b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그러면 실근이 너무 많잖아. 이런 게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런 부정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조건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예를 들면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럼 봐. 이런 문제를 내놓고요. 봐. 이 상태에선 A, B를 못 구해요. 답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 B를 구하시고. 이런 몇 개 안 되죠. 뭐 1, 4, 2, 3, 뭐 그지? 3, 2, 4, 1 있을 거 아니야. 4세트 끝. 그쵸? 그런 식의 멘트 쓰는데 그러면 이런 부정 방정식의 일반적 모양이 다 이래. 문자 2개씩이 한 개면 어차피 못 구할 거 아니야. 그쵸? 이래서 답이 맞는 거란 말이야. A의 값이 다 틀려질 거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푸냐? 봐봐. 이런 정수나 자연수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은 이런 꼴을 만드는 거야. 두 문자의 곱이 상수가 나오는 이런 꼴로 식을 정리하셔야 돼. 그럼 뚫리는 거야. 알겠죠? 자, 요런 모양의 부정 방정식을 만났어?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야 돼. 둘의 곱이 숫자가 되게끔. 이해됐습니까? 자, 만들어 볼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런 걸 만들 각오만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볼게. 얘를 일단 묶읍시다. A로 묶을게요. B 플러스 2죠. 그죠? 더하기 3이 있으니까 3으로 묶어놓고 잠깐 비워둬. 1은 넘겨 일단. 마이너스 1. 됐어요? 나는 묶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 얼마가 필요해? 더하기가 필요하겠다. 그치? 뭐 실제 얘 얼마냐? 더하기 6을 한 거지. 좌변에 더하기 6을 했잖아. 우변도 더하기 6을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B 플러스를 묶으면 돼. 그러면 A 더하기 3, B 더하기 2가 5이다. 이런 꼴로 만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 모양을 준호 맞지? 네. 준호가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잘했어. 아, 잘했어요. 알겠죠?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제가 1, 5, 5, 1 로 풀어서 틀렸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거든요. 정수 조건이니까. 알겠습니까? 선생님 보통 이런 경우를 최악이라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 준우가 이번 시험에서 최악을 경험한 거야. 다 풀고 마지막에 탁 결국에 틀리는. 알겠습니까? 최악이죠. 알겠죠? 꼼꼼하게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에 할당되는 A, B들이 세팅이 되겠죠? 그죠? 뭐 A 더하기 3이 1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일 것이고 B 더하기 5가 되려면 3이 되면 되겠다. 그렇죠? 또는 얘가 5가 되려면 A가 2면 되고요. 얘가 1 되려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또는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얘가 되려면 마이너스 7 또는 얘가 얘 되려면 마이너스 8 얘가 얘 되려면 마이너스 3. 그죠? 그래서 부대 곱이 제일 큰 건 이 자식들입니다. 부대 곱은 28이었다. 알겠습니까? 네. 이 부정 방정식은 뭐 못 풀만 했다. 알겠죠? 경험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겠죠? 그리고 20번 문제도 잠깐 얘기해드리면 이거는 풀이할 건 아닌데 워낙 다들 이제 너무 어이없게 다 털리시기 때문에 정리 좀 해드리고 뭐 산수 잘못 한 친구 뭐 말을 이상하게 쓴 친구 되게 많아서 그것만 정리해드리면은 식은 보니까 다 풀 줄 알고요. 뭐 최대값 다 구할 줄 알고 다 하는데 뭐 연산 미스나 뭐 각종 이제 멘트 미스나 뭐 논리적 결함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것만 바로 잡아드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fx라는 표현을 쓴 친구들은요 아예 말을 써야 돼. 뭐 규례 하루 판매액을 바로 여러분 풀이를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판매액을 fx라 하면 아예 fx라는 건 문제에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을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요 규정을 시켜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fx는 뭐 식이 나오겠죠?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이 여러분 잠깐만요. x 플러스 200 맞나요? 600 마이너스 2x인가요? 이건 다 구했던데 그쵸?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제 이걸 써놓고 뭐 fx 없다 하더라도 뭐 규례 하루 판매액은 예의다. 좋아요. 고가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몇 친구 안 되긴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능력을 다 죽여버려야 돼 진짜. 갑자기 능력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 2차식이었던 것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 2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얘가 최대일 때는 하고 얘기합니다. 이 잘못된 표현인 거 알겠어요? 2차 방정식이 최대가 어딨어? 그잖아. 그쵸? 식이 그냥 이래야지. fx 안 쓸 거면. 그러니까 얘가 최대이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그런 그 멘트. 이게 원래 방정식과 함수가 많이 엉킨단 말이야. 표현이 헷갈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함수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은 그런 걸 얘기할 수 없죠. 실근이나 해가 존재할 거니까. 알겠죠?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수정해서 잘 쓰시고 그리고 뭐 답까지는 잘 가서 뭐 나머지는 얘기할 게 없고 여러분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럼 여러분 어차피 이거 전개하지 않더라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얘 그림 그리면 언제 만나지? 마이너스 200이랑 이거 얼마니? 300에서 만나는 그림 아니에요?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제일 높은 데가 얼마예요? 얘 둘의 가운데 아닙니까? x 얼마야? 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분식을 굳이 전개까지는 안 가도 된다. 알겠죠? 왜? 이미 교점을 알기 때문에 가운데 잡기 너무 쉽잖아. 그죠? 쌤이야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도 봤을 때 300이랑 마이너스 200 가운데잖아. 그쵸? 그러면 평균 구하면 되겠죠? 그 50을 대입한 게 최대다. 그 대입 또한 여기서 대입한 게 산소가 쉬운 겁니다. 전개를 하면 산소가 더 더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모양은 그대로 써먹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한 팁을 잡아두시면 이게 시간이 세이브가 돼요.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당장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뭐 그리 대수일까 물론 테스트 볼 때 알겠지만 대수일까 싶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더 정확도 있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풀이는 내신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뒤쪽에 특히 서술형들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시간에 딱 껴버리면 시간의 압박이 느껴버리면요 이상한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등급 다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독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단단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테스트의 킬러는 21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19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부정방정식의 모양 때문에 그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21번은 네, 이 문제도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전에 나온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긴 합니다. 각 학교에서 자주 갖다 써먹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경험을 잘 기억해놨다가 앞으로 매주 보게 되는 테스트에 또 유사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같은 행태는 아니겠죠. 비슷한 모양새로 또 낼 거니까 그때 이 체크 포인트를 잘 잡아주세요.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보시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 fx가 스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합니까? 최고차항 그렇죠? 차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 잘하려면 되게 깐깐해져야 돼.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 뭐야? 딴지를 거는 거죠. 차수는 왜 안 알려줘?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이 fx가 몇 차인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가야 돼 일단. 알겠죠? 차수가 안 나와 있어. 일단 알겠어. 차수에 내가 이미 꽂혀 있어. 그런 상태에서 fx는 다항식 gx로 나눈 몫이 이건 다 잘 썼더라고요. gx 마이너스 3x 제곱이고요. 나머지가 g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됩니다. 나 지금 이미 차수에 꽂혀 있거든? 그죠? 딱 봤는데 야 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얘야.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한가? 얘 차수가 몇 차라는 얘기일까요? 2차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봐봐. 쌤, 왜 2차입니까? 야, 봐봐. 얘가 만약에 1차라면요. 얘 2차식인데? 말이 안 돼. 얘로 나눈 나머지잖아, 이게. 그쵸? 차수에 대한 정보도 잡아야 돼. 그게 이 문제의 키야. 그 나머지 유사형도 또 맞나? 그거 잘 잡아봐. 뚫릴 거야. 알겠죠? 어제 문제는 여러분 학교생들 또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이나 외워봤자 그거 필요 없고 이 문제 해석의 포인트가 뭐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차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얘를 보자마자 봐봐. 얘가 1차면은 말이 안 돼. 얘가 2차니까. 얘가 2차면은 말이 돼. 왜? 얘가 2차면은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2차 그 대빵을 날려주면 돼. 그럼 1차 이하가 가능하잖아. 그쵸? 네.
말 이해되겠습니까? 네. 쌤이 얘기 중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내 말 잘라도 돼. 봐봐. 쌤이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얘기하면 감정이 고조가 그렇죠? 올라가는데 흥분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내 말 잘라도 됩니다. 자기 이해하는 잘라 내 말 알겠죠? 봐봐. 얘가 2차면 가능해. 얘가 3차면 말이 안 돼. 왜? 3차인데 나머지가 3차면 말이 안 되잖아. 네. 낮아야지. 아하, gx가 이걸 쓰자마자 이게 먼저 튀어나왔어야 되는 거야. gx가 x 제곱 아니구나. 최고차항이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2차식이 돼야 되는구나. 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잠깐만 식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식을 쓰죠. 자, 식을 써보면 얘 뭐라고? 3x 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곱하기 ax 플러스 b 더하기 ax 플러스 b입니다. 요게 보통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거 fx가 최고차항 얼마였어? 1. 최고차항 계수 1, 그죠? 맞아요? 오? a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그럼 1 될 거 아니에요. 그쵸? b만 잡으면 되네요. 그죠? 네. 힌트 던졌는데 그냥, 그죠? f1이 얼마다? 알았어요. 이건 b 나오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수가 책임 포인트인 거야. 알겠죠? 차수만 잡아내면 바로 뚫리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그렇게 잘 잡아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나 풀어준 거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다시 푸실 때는 쌤 풀이 보면 안 돼. 쌤 풀이 안 봤는데 자기가 뭔가 생각이 나는데 뭔가 이게 쌤 풀이와 다른 것 같아요. 상관없으니까 질러 일단. 끝장을 봐. 알겠죠? 답이 나왔어. 찝찝해 들고 오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쓴 거 볼 수 있어요. 아, 네, 쌤이 드릴 겁니다. 네, 드릴 거니까 이따 시간 나눠줄게요, 알겠죠? 드릴 거니까 네,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쉬는 시간 너무 빠르니까 네, 캐스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할 경우의 수에 대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꺼내 보시고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네. 인성이 많이 피곤하니? 아직 학교 가고 있는 거지? 아니요. 아니야? 네. 오늘 무슨 일이지? 19일이요 지금. 아, 19일? 네. 12일. 12월? 너 왜 이렇게 빨라? 저희가 좀 빨랐어. 아, 그래? 이거. 오케이. 안 받은 있어. 잠깐만. 잠깐만요. 이상해. 해석이 잘못됐어. 아, 근데 이거 10번 문제로 할때 말이 안 돼. 여기 번호. 이게 프린트 어느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시간 좀 여유되면 풀어보라고 얘기했는데 좀 풀어봤어요? 뭐 궁금한 거 있어? 프린트에서? 제약이 있어? 아 근데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10번은 10번이 궁금합니까? 10번이 이상합니까? 밖에도 좀 12가 나오긴 하는데 아, 12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같이 얘기하시죠. 혹시 여러분 그 개념 필기장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정리한 거? 꺼내세요. 여기는 말 그대로 총 정리 및 뭐 점검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체크해보고 어디부터 쌤이 건드려 드릴지 같이 대화를 좀 나누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희는 이제 필제 없구나. 알았어. 괜찮아. 뭐 필요한 거 같이 봐도 되니까. 자, 쌤 일단 먼저 좀 설명을 좀 정리해드린 파트가 순열과 조합, 그죠? 순열과 조합.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가 여러분 수학이 뭐 모든 공부를 이제 뭐 본인이 풀고 안 되면 질문하고 자기 풀이 잡고 다 일반적 풀이는 똑같겠지만 특히 경우의 수는요, 이 다른 단원과 좀 뭐라 해야 돼? 학습법이 좀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개념이 없어요. 이 경우의 수는 그냥 다 유형이야, 그냥.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할 게 없어. 기본 그냥 유형 방식만 배운 다음에 연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는 이게 기본론을 배우면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내용도 많지 않은데 문제를 막 풀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레벨 차가 막 생깁니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어. 여기는 많이 푼 놈이 잘해. 그래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 풀 때는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가볍게 풀어야 돼요. 머리가 무거워지면 풀이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대충 풀어 일단. 뭐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풀어. 대신 풀이 잘 써놔. 틀렸어? 잡으면 되죠.
보통 경우의 수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알겠죠? 첫 번째,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딱 읽었는데 선생님 이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느낌 들 수 있어. 풀지 마 그러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가 이해가 안 돼도 뭘 풀고 있어. 빨리 들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요구하는 방식, 야 이거는 이런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는 배워야 뭘 풀 거 아니야. 그거는 바로 질문. 풀지도 마. 시간 아까우니까 두 번째는 이해가 됐어? 그러면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요. 틀리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풀이는 가능해야 돼. 그럼 풀이를 할 때 뭔가 센스 있게 뭐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10시 3 곱하기 2팩 나누기 몇 이렇게 뭐 멋들이 풀 수 있겠지만 정 안 되면요 다 쓰면 될 거 아니야. 충분히 풀이는 가능합니다. 자기 풀이가 살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나 그 풀이를 들고 와야 돼. 딱 틀렸으면. 들고 오면 이게 친구든 선생님이든 조교쌤이든 누군가가 너의 풀을 딱 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요 경우랑 요 경우랑 같은 케이스잖아. 그걸 딱 발견해주면 실력이 탁 느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풀에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뭐 답지의 답보다 내가 적게 나왔는데 내가 친구든 또 선생님이든 조교쌤을 물어봤어. 근데 딱 보더니 야 이렇게 하면 이런 케이스가 없잖아. 요때 실력이 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문제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논리 잘 쌓으시고 많이 수정하시고 그 수정이 많이 쌓이면 경우의 수가 잘 됩니다.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보통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나중에 시험 때 되면요 진짜 어려워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그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는 게 여기 이쪽 파트 공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 가벼워야 돼. 다 틀려도 돼. 뭐 시간은 많이 쓰이겠지만 다 수정하고 다 바로 잡으면 실력은 금방 늡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경지에 오르냐면요. 이게 경우에서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떤 경지에 오르냐면 문제를 푼 다음에 확실히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되게 쉬운 문제 말고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문제 풀잖아.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낌이 와. 그럼 모두 맞아요. 여러분도 그 정도 느낌이 올 거예요. 이게 다른 파트는 공식이나 풀이법이 딱딱 있기 때문에 그게 탁탁 적용돼서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는 게 이제 본인도 느껴질 건데 경우의 수만큼은 그게 되게 적을 거란 말이야. 그냥 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그 정답률이 올라가는 게 실력이 쌓이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유형 정리야 그냥. 알겠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좋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 게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쪽 경우의 수에서는 일단 봐봐요. 첫 번째 테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나오기 이전의 이야기들. 그죠? 하고의 법칙과 고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들. 괜찮습니까? 뭐 일반적인 뭐 이야기들도 하면 되고 웬만한 건 쓰면 되기 때문에 해결 보면 되는데 유형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문제도 쭉 보니까 15번에 지불 방법.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부터 놓으면 되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유형을 딱 체크됐을 때 뭐 화두를 던졌을 때 선생님 저거 이렇게 풀면 되죠. 요게 잡혀 있으면 돼요. 알겠죠? 요 일단 경우의 수 파트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문제로 설명해야 돼. 수학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이슈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아까우니까 잠깐만요. 얘는 좀 15번 다르네. 쌤이 말하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선생님 문제를 만들어 드릴게요. 9번에 있는 9번에. 그죠? 9번 문제가 쌤이 말하는 그 문제는 그렇죠? 선생님 비슷하게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50원짜리 3개 정도 합시다. 100원짜리 3개만 하죠. 500원짜리 1개 해봅시다. 예로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해라라는 것과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라. 일단 문제 이해가 필요하니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요 가물가물한 친구들 소개해 줄 친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 뭡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50원을 2개 내는 거랑 100원을 1개 내는 거랑 얘 좀 비교할게요. 이렇게 50원 2개 내는 거랑 100원을 1개 내는 거랑 지불 방법은 어때요?
다르죠. 지불 금액은 같죠. 요 차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이제 그치. 만약에 내는 게 틀리니까 다른 거고 지불 금액은요. 둘 다 100원 낸 거니까 같은 거죠. 요 차이입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 이해죠. 문제가 뭐 이해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지불 방법은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 풀이 되는 친구 식으로 얘기 드리면 얘기해 주시면 지불 방법 어떻게 보여요? 아 기억자 안 나요? 그렇습니까? 나라만 기억나요? 안 나요? 제 혹시 기억나요? 안 나요? 영도 안 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없나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선생님이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시죠. 여러분 지불 방법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문제 상황은 그거야. 내가 글을 안 썼는데 9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드릴게요. 9번 문제 보시면은 9번 문제 봐봐.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2개를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0원은 지불한 게 아니다. 이 얘기야. 문제 상황이 됐어요? 그 문제 여러분 나는 연습하라고 쌤 요걸 볼게요. 자, 50원 3개와 100원 3개와 500원 1개가 있습니다. 저 돈을 가지고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 냈어. 그죠? 문제 상황이 됐습니까? 문제 상황 알겠어? 자, 지불 방법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50원이 3개 있잖아. 이 3개의 50원을 할 수 있는 게 4가지예요. 50원은 안 내던가 1개만 내거나 2개를 내거나 3개를 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즉,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4가지. 3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공식화 시켜드리면. 그리고 나서 100원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겠어? 4가지죠.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는 거. 그죠? 얘도 3 플러스 1입니다. 곱하기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건요? 2가지. 1 플러스 1이죠.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됐습니까? 여기에 빼기를 해야 돼. 저건 왜 들어갈까? 0. 그렇죠. 셋 다 안 낸 건 빼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네. 저렇게 푸는 거야. 제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불 금액은요. 얘랑 좀 달라요. 자, 지불 금액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불 금액은 이제 풀이법이 사실 있긴 한데요. 얘는 쌤이 뭐 지금 아주 초반전이니까 이거는 그냥 써라 이렇게만 써주거든요. 뭔 말이냐면 네가 그냥 다 세면 되잖아. 알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못 세는데 뒤에 어려운 경우에서 풀지도 못해요. 알겠죠? 내가 한번 세볼까? 봐봐. 별로 안 걸려. 야, 돈을 낼 거야.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죠? 어떻게 내든 간에.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제일 작은 돈이 얼마야 지금? 50원. 그 다음 100원. 그죠? 10원짜리 없으니까. 그 다음 150원. 그 다음 200원. 250원. 300원. 뭐 어차피 50원 단위밖에 안 되네. 그쵸? 450원도 되죠? 그죠? 500원까지 50원, 100원, 150원, 200원 다 가능하네. 그쵸? 그러면 돈 다 넣으면 얼마야 이거? 돈 다 넣으면 얼마입니까 이거? 800원, 950원 아닙니까? 그죠? 50원부터 950원까지 50원 단위는 다 가능하네요. 네. 이해됐습니까? 개수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알겠습니까? 이거 개수 몇 개예요? 19개 어떻게 나왔어요? 아, 얘가 50 곱하기 19인가? 그죠? 50 곱하기 1 59, 19 19개네요. 19개 맞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쓰면 되고 알겠죠? 오케이? 이해되겠어? 자, 풀이 라인을 정리해드리면 또는 요것만 풀면 좀 헷갈리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 상태에서 이게 쌤 요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풀이 기억 안 나면 빨리 써버리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봐봐. 이 풀이에서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인 것 같아? 여기서 돈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얘랑 개수가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50원짜리 때문이죠. 왜? 아니 50원짜리 2개랑 이 100원이 겹치잖아 지금. 이랬어요?
만약에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얘가 1개고 100원이 3개고 예를 들어서 3개고 500원이 1개야. 얘는 지금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 겹치는 구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죠? 얘는 그러면 지불 방법이 곧 지불 금액의 개수야. 달라질 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얘는 지불 방법이나 금액이랑 똑같이 2 곱하기 4 곱하기 2 빼기 1이 정답. 이해됐어? 네. 근데 얘는 왜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거 때문에 50원 두 개나 100원 퉁쳐지잖아 이게.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을 바꿔라. 바꿔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네들이 겹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꿔. 거슬러 버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 이 문제를 바꾸면요. 50원짜리가 몇 개 나와요? 6개랑 9개 있겠네. 그리고 500원짜리 1개 있는 거잖아. 이해돼? 얘 가지고 그냥 지불하면 금액이 겹칠 일이 없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 가지고 지불하면요. 봐봐. 얘 1 더하면 10 곱하기 2 빼기 1 19개 나온 거죠. 어디 갔어? 19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요. 쟤 때문에 생기는 거야. 쟤만 치고 들어가면 뭐 복잡한 일이 발생하진 않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지하시면 편하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확실히 이 후반부 파트는 네, 정리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느낌이 드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쌤이 좀 더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오케이. 뭘 쏘는 나 소술량 아 너는 코멘트 할 게 없었어 그냥. 내가 이걸 쓰기가 문제된 게 없어. 소리나 다른 문제는 되고. 쓰기를 잘못하면 쌤이 코멘트 간단히 나눴어. 그별 멘트가 없는 것들은요 쓰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풀이 자체가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처리된 거고. 멘트가 좀 있는 것들은 그런 어떤 그 말에 대한 결함 애매한 것들이 있다면 이따가 질문답 하시면 쌤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리고 지금 이 경우의 수가 약간의 기억에 잘 살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일단 요 유형은 해야 되겠죠? 그죠? 첫 스터디부터 좀 꼼꼼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불 방법 문제인 거고. 경우의 수에 대한 이런 얘기 좀 자세하게 해보면 알겠죠? 여기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뭘 배우냐면 경우의 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직접 쓰기, 뭐 헤아린다라고 표현, 헤아린다, 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잘하려면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중복이 없이, 그죠? 중복 없이, 근데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해가 됐다면 풀이는 하면 되고요. 뭐 최악의 풀이가 다 쓰는 거겠죠. 물론 근데 진짜 다 써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게 뭐 이제 어떨지는 판단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걸 하다 보면 어차피 얘 둘 때문에 틀리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얘 둘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죠. 이 경우의 수를 잘 푸는 건요 기준을 잘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저는 이 문제 풀 때요 얘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구분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뭐 얘가 3의 배수인 경우와 나머지가 1인 경우와 나머지가 2인 경우를 분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x를 먼저 좀 잡아내고요. 그 다음 y에 대한 대입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준을 얼마나 잘 정하냐 이게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괄적 처리와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한 판단. 요거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볼게요. 요것도 은근 또 파고들면 좀 어려운 얘기라 알겠죠?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자세는 요건데 요걸 풀 때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접근하는 포인트는 이거죠. 이 또는과 or, and. 그다음 뭐 중학교 때는 적어도라는 멘트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적어도 라는 표현들이 있을 때 그렇죠? 요걸 다루는 방법 정리를 하면 이 또는 어떻게 풀죠? 우리 경우에서 풀 때 보통 교과서에는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라 부르는데 거기 교과서에 적혀있는 합의 법칙의 합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덧셈의 의미는 아니고 이게
공통수학 2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합집합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개념인데 이걸 이제 또 안 배운 친구들은 요걸 얘기하기 좀 애매하니까 여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뭐 예를 들어 A 또는 B를 구해라 이렇게 할게요. A 또는 B를 구한다라고 친다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의 개수를 구하고 더하기 B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A이면 A and B의 개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을 단순하게 덧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죠? 얘 또는 얘를 구하는 건 얘의 개수랑 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게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봐봐. 1부터 뭐 한 50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습니다. 한 개씩 있어요. 숫자 카드가 한 개씩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할 때 뭐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또는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좋은 질문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요? 여기서 한 개 뽑을 때 그 카드가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경우의 수 어떻게 풀 거야?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3의 배수의 개수부터 구하는 거죠. 더하기 5의 배수도 구해야죠. 뭐 해야 돼 이제? 둘이 그치는 거. 그렇죠. 중복되는 거. 3의 배수이면서 and 5의 배수인 거 빼줘야죠. 항상 이 또는에 대한 그 경우의 수를 접근할 때는요. 항상 얘가 일단 체크가 돼야 돼. 알겠죠? 뭐 어떤 문제는 선생님 그냥 얘랑 얘랑 더하니까 답이던데요. 그런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없나 보지. 그냥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겹치는 있는 것들은 꼭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답을 구한다면 3의 배수가 몇 개냐 이거? 50 나누기 3을 하면 19인가요? 19개. 5의 배수 10개. 그죠? 3과 5의 공배수가 15의 배수니까 15가 6 아니구나. 90이 아니구나. 몇 개? 3개? 3개.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죠? 자, 요런 결의 문제, 이제 문제 어렵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1번, 2번. 여기서 하는 거할 때 15와 서로소가 되는 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풀어봐봐. 요거 선생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1부터 50까지 숫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꺼낼 때 알겠죠? 15와 서로 소인 카드 1 경우의 수. 서로 소인 카드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 이거 정확히 얘기해요. 상황은 이해되겠죠? 그죠? 풀어보세요. 1부터 50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15와 서로 소인 카드가 선택되는 경우의 수. 딱 약속한 대로 1분 30초가 드리겠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서로 소인. 네, 서로 소인 15와 서로 소인 1부터 50까지. 1부터 50까지 중에서 무슨 소리야? 50개라고? 아니 이렇게. 아니 시간이 남았어. 15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가 길어요. 아, 뭐 이거 뭐 저기 20초 만에 푼 민거나 답이 얼마냐? 아니 저 24만 24. 네. 정답 맞나요, 여러분? 친구들? 다른 답 있나요? 없나요? 24 맞죠, 그렇죠? 24입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15와 서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5가 3 곱하기 5잖아. 그렇지? 그러면 3의 배수 돼야 안 돼? 안 돼. 5의 배수 돼야 안 돼?
안 돼. 결국 내가 구하는 건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면서 and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얘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 말의 반대말이 뭐야? 부정. 3의 배수 3의 배수 이거 이거나 이거나 5의 배수인 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여기 보이는 거 있으니까. 얘가 지금 26이잖아. 그쵸? 50에서 26을 빼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캐치가 된 친구들은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됩니다. 답은 24가 맞다. 알겠죠? 이건 서로서가 이런 식의 개념이 필요해요. 알겠죠? 오케이? 이 카드 문제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데, 제 알겠습니까? 네.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경우의 수에서 요 멘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네. 요 멘트가 뭐냐면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거든. 부정 앤드 부정. 알겠죠? 이 부정 앤드 부정 문제가 보통 경우의 수 킬러로 잘 나와요. 어렵거든. 이 카드는 쉬운데, 알겠죠? 어떤 문제 풀다 보면요. 뭐 예를 들면 A, B가 이웃하지 않으면서 B, C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완전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요 팁을 이제 또 나중에 하나 적어 놓으시면 팁에 어디에 적어놔? 이 나중에 이 부정 앤드 부정이 많이 나와요. 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 뭐뭐가 아니면서 A가 아니면서 B도 아니어야 되고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얘는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야 돼. 얘를 바로 풀려고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뭐 어떻게 푸냐면 요걸 좀 예시로 적는 게 낫겠다. 아직 집합의 표현 못 쓰니까 예를 들면 A가 아니고 B도 아닌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선생님 말하는 부정 앤드 부정을 얘기하는 건데, 오케이? 이런 경우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방금 한 것처럼 전체에서 빼기 가로 칠까요? A 또는 B 이런 식의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정 앤드 부정의 반대말이 뭐 긍정, 올, 긍정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연산이 필요하다. 알겠죠? 뭐 서로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 형태에서는 되게 감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 부정 앤드 부정은 우리가 문제 풀면서 간간히 만날 거다. 예, 저게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뚫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저거는 반대 개념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저놈의 반대말을 빼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또 하나 틀을 잡아놓고 계속 내용 정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건 그렇고요. 자, 엔드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엔드 같은 경우는 얘는 뭐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죠? 둘 다 이루어질 때. 얘는 곱셈이죠. 그죠? 고의 법칙.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주사위 1, 2, 3, 4, 5, 6, 6가지. 동전 앞면, 뒷면 2가지. 곱해서 12가지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곱셈. 그 다음 적어도라는 멘트는요. 뭐 방금 했죠. 전체에서 이게 집합 배운 친구들 여집합, 여사건의 표현 쓰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반대 케이스, 반대 경우를 빼라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죠. 알겠죠? 근데 사실 이게 중학교형 경우의 수 문제에서는 적어도란 멘트로 뭔가 뉘앙스를 남겨주기 때문에 저런 반대 개념을 쓰기 편한데 고등학교 문제는요 일부러 역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 쌤들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기 때문에 적어도란 말을 버젓이 넣어놓고요 이 반대 개념을 풀면 문제가 꼬이는 더 어려운. 그 다음 반대로 적어도란 멘트를 안 쓰고 이 문제를 그냥 뚫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반대되는 개념 가야 되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문제 짭니다. 알겠죠? 쌤들이 이제 이 문제 그 출제에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에서 푸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모든 문제를 그냥도 생각해보고 반대 케이스 생각해보는 거야. 이게 습관이 되는 거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이게 원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풀든 답은 나와요. 근데 풀이가 기냐 아니면 좀 짧냐의 차이고 아니 풀이가 좀 편하냐 복잡한 차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환경이 주어지면요 얘를 그냥 가는 게 나? 반대는 이건데? 전체는 쉬울 거니까 그럼 고민하는 거야. 쌤 얘는 그냥 풀이 낫겠네요. 얘는 반대가 낫겠네요. 이 습관이 있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그럼 본인이 이제 문제가 환경이 벌어지면 판단할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런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용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그 순열과 조합을 들어가기 앞서 즉 NCR, NPEC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 유형에 대한 정리 좀 더 해드릴게요. 아까 쌤이 뭘 했냐면 유형 1, 그죠? 첫 번째 유형으로 팁으로 쓸게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지불 금액과 지불 방법. 이거는 정리했으니까 됐고. 두 번째 또 이제 정리해야 될 유형이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어디냐면 8번에 있네요. 8번. 우리 프린트 8번 봐봐. 요거 한번 풀어와봐요. 8번. 8번. 색칠하기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요거 또 한 1분 드릴게요. 요거 쉬운 문제야. 색칠하기도 좀 신경을 잘 써야 될 부분이라서. 색이 4가지면 A, B, C, D 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주어 장난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색칠하기는 또 뭐 굳이 유형을 잡아드린다면 뭐 적을 건 없는데 색칠하기 문제 아마 필기장에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색칠하기 문제에서 그나마 해드릴 조언은 이웃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많은 영역부터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웃하는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이웃하는 순서로 넘어가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칠한다면은 지금 보면 얘는 뭐 기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4개의 색을 칠하고 일부 잠깐만요. 같은 색을 또 칠해도 되고요.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시면은 얘가 지금 A도 3개와 연결되어 있고요. C도 3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A나 C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B나 D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꼬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A로부터 하든 C로부터 하든 결정하시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많은 친구들이 이제 A, B, C, D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할게요. A, B, C, D. 그러면 이제 A에 칠할 색이 몇 가지죠? 4가지. 4가지죠. 그럼 A에 칠하는 거 아무거나 해. 이게 일괄 처리하는 상황인 건데 뭐 A를 칠했다 칩시다. 알겠죠? 여기 칠할 수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B를 칠했다 치죠. 여기는요? 2가지요, 3가지요. 잠깐만 글을 잘 봤니?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럼 몇 가지? 아 2가지 맞구나. 2가지. 그러면은 칠할까요? B는요? 2가지. 그럼 끝나는 문제죠. 여기 A랑 C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B를 또 해도 상관없잖아요. 같은 색 중복 가능하니까. 그쵸? 그러면 정답. 이해됐습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같은 문제입니다. 색깔 4개. A, B, C, D. 밑에 풀어봐. 요거. 자, 답 나온 친구들 불러. 답 몇 개 나왔어요? 72개 한 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나요? 72개? 우리 유세 잘했구나.
다 72개? 다 72개?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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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풀면 되죠. A, B. 얘는 뭐 이웃한 영역이랑 똑같으니까, 그죠? A, B, C, D로 가시죠. 자, A의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4 곱하기. A를 칠했다 치죠. 이렇게 항상 일괄적 처리 진행할 때는요, 한 가지 케이스를 넣어놓고 푸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머리에 담아두고 풀지 마. 그럼 어려운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 알겠죠? 한 케이스를 해놔. B의 칠할 수 있는 몇 개죠? 세 가지. A만 안 되는 거니까 세 가지. B다 치죠. C의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곱하기 3이라 쓰면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풀 때마다 일괄적 처리를 진행할 때는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잘 봐봐. 예를 잠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인데 이 4 곱하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올 수 있는 네 가지가 뭔데? A, B, C, D 네 개 맞지? 여기 A가 들어가나 B가 들어가나 C가 들어가나 D가 들어가나 여기 올 수 있는 몇 가지야? 항상 세 가지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곱하기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A라 치고 이제 여기를 넣을 때 3 곱하기라 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B 아니면 C 아니면 D인데 B가 들어가나 C가 들어가나 D가 들어가나 여기가 두 가지로 동일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일괄적 처리가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생각은 모든 곱셈을 쓸 때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시다. 얘가 네 가지야. 여기에 A를 쓰나 B를 쓰나 C를 쓰나 D를 쓰나 얘는 세 가지야. 문제 없어. 자, 여기 세 가지. 여기 B를 쓰나 C를 쓰나 D를 쓰나 여기는 어차피 세 가지야. 문제 없어. 자, 여기 세 가지. 내가 여기 집어넣을 건데 여기 넣을 수 있는 세 가지가 뭔데? 지금 상황에서는 A 아니면 C 아니면 D일 거 아니야. 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A가 돼버리면 몇 가지죠? 세 가지네요. 여기 C가 돼버리면요? 두 가지네요. 개수가 바뀌네요. 야, 곱셈을 쓰면 안 되겠다. 야, 안 돼. 스탑. 얘 곱하기 안 돼. 이걸 캐치할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야. 왜? 체크를 하고 있어야지. 일괄적인 게 가능한 환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분리시켜야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어가는 게 A, B는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 만약에 A를 들어가는 경우와 C와 D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르잖아. 네. 이 D는 묶어가면 안 돼. 분리하세요. 어떻게? 세분화시키면 첫 번째 케이스 C에 들어가는 게 A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C에 들어가는 게 C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C에 들어가는 게 D 케이스. 이해됐습니까? 네. 일괄적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3 곱하기로 묶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걸 이렇게 분리하기 어려운 친구도 여기 1번, 2번, 3번 써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봐봐. 얘는요. C에 A를 넣는 한 가지잖아. 이게 C에 넣는 경우 수죠. 네. 여기 A가 들어갔으면 여기 몇 가지인 거야? 세 가지인 거지. 그죠? C, D 다 넣습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 C에 C가 들어간 한 가지죠. 여기 C가 들어갔으면 여기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겠네. 여기는요? 한 가지, 두 가지겠네. 이건 같겠지 뭐. 알겠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12 곱하기 2 얼마냐? 4, 7, 84가 정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색칠하기 구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쯤 하게 되면 워낙 많이 훈련시키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환경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안 날 겁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내가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갔는데 쌤 3 곱하기 하는 순간 체크는 했어? 일괄적이 가능한지.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아마 딱 세 가지 케이스. 첫 번째, 쌤 일괄적 처리 가능합니다. 그게 보이는 친구는요 3 곱하기로 가면 돼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 쌤 일괄적 처리 안 됩니다 이거. 개수가 얘가 A일 때와 B일 때와 C일 때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시키면 되지.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C에 A가 들어간 경우, 두 번째 C가 B인 경우, 세 번째 C가 D인 경우, C인 경우, D인 경우 뭐 풀고 다 더하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문제는 누구냐면 3번 케이스인 거야.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문제 어려우니까 풀다가 선생님 일괄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풀어야죠. 왜? 그럼 안 틀려. 일괄적 처리가 되는 문제를 내가 판단을 못한 거야. 그래서 원래 3 곱하기로 하면 될 것을 A가 1인 경우, A가 2인 경우, A가 3인 경우 3개를 분리했어. 다 구했어? 다 더했어? 답은 나와요. 같은 개수가 나오겠지. 그리고 곱하기 3이잖아 원래. 이해됐습니까? 본인이 애매하면 보통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상 애매하면 일단 밀고 합니다. 그게 당하는 거야. 알겠죠? 애매하면 그러면 안 되지. 왜? 시험은 정확한 걸로 해야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구분되는 눈을 갖되 내 선에서 이거 좀 애매한데요? 분리시켜버리면 안 틀려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접근하시면 뭐 이런 문제도 잘 해결된다. 이 색칠하기는 이렇게 두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문제인지 저쪽 문제인지는 풀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잘 체크해서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유형 가면 여기 경우의 수 선생님이 이 유형을 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순열 조합을 배우기 전에는 이 정도의 문제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한 개 더 가봅시다. 이 숫자 만들기로 가볼게요. 그 다음 유형입니다. 뭐 다 유형인데 팁으로 쓰려고 그냥 쓸게요. 필기되어 있는 데 있으면 같이 하시고 숫자 만들기 정도로 합시다. 또 문제로 갈게요. 0, 1, 2, 3, 4 정도만 하시죠. 자, 얘를 각 한 개씩 있어요. 한 개씩 존재합니다. 그때 첫 번째 케이스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부터 합시다. 몇 가지예요? 뭐 답을 얘기 안 해도 식만 얘기가 됩니다. 요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드는 거니까 이거 앞에서부터 만든 거 맞죠? 네. 여기 들어서 몇 가지? 4가지. 이거 일괄적 가능합니다. 네. 1화 치고 몇 가지? 4가지. 0도 가능하죠.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렇죠. 여기 일단 기본 논입니다. 두 번째 5자리 뭐 짝수 정도 할까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4자리만 할게요. 숫자 길어지니까 4자리 짝수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쵸? 땡땡 0인 경우와 땡땡 2인 경우와 땡땡 4인 경우로 분리시켜야죠. 맞습니까? 이걸 만약에 땡땡땡 한 다음에 4자리구나. 하나 더 쓸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쌤 얘만 짝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0, 2, 4 3가지 그리고 나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요게 방금 배운 일괄 처리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 여기 0이 들어갔을 때 얘를 만드는 경우의 수와 2가 들어갔을 때 여기 만드는 경우의 수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까? 요런 게 다 일괄 처리가 걸려 있는 거야. 알겠죠? 분리시켜야지. 이 문제는 3번 풀어야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알겠습니까? 네. 진행하면 얘는 뭐 상관없죠. 여기 앞에서부터 쓸까? 0 썼으니까 4, 3, 2 아니야? 그죠? 요거 만든 경우는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얘는요? 여기 0이 안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0도 알겠어? 얘는요? 마찬가지죠. 0이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만들 때는요 0을 썼냐 안 썼냐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기본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4의 배수부터 갈까요? 4의 배수인 세자리수 세자리 합시다 이제.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자릿수가 4. 그렇죠. 땡땡 할 때 여기가 중요한 거지. 그죠? 네. 우리가 4의 배수 하기법은 뭐야? 끝에 두 자릿수를 보는 거니까. 네. 3의 배수 하기법은 뭐야? 다 더하면 각 자릿수 양을 보는 거죠. 그죠? 이 배수하기법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봐봐. 자, 여기 마지막 케이스를 잡아내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 써볼게요. 땡. 제일 작은 게 4, 0, 4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0, 8 안 되고요. 10이 됩니다. 16 안 되고요. 20 됩니다. 24 됩니다. 28 안 되고요. 30이 됩니다.
36 안 되고요. 40 됩니다. 44 안 되고요. 끝. 쌤처럼 해야 안 틀려. 알겠습니까? 네. 대충 머릿속 생각나 던지면 안 돼. 한 개 미스하면 틀리잖아. 알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 개수를 헤아리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0을 썼으니까 2개 빼면 3가지. 얘는 0을 안 썼으니까 2가지. 뭐 2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3의 배수. 3의 배수인 세자릿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각자리 더한 게 3일 때 3의 배수.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각자리 더한 게 그쵸? 얘는 풀이 구조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숫자부터 선택한 다음에 나열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왜냐면 3의 배수는 더한 개 3의 배수인 거니까. 그럼 얘는 숫자 뭐 있어? 첫 번째 케이스. 3 되는 거 0, 1, 2. 두 번째. 6 되는 거 0. 봐봐. 쌤이 어떤 걸 보냐면 0을 포함해서 1 곱하기 6 되는 거 없어. 0, 2, 4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없어. 0, 2, 4 있고요. 또 6 되는 거 있어? 0은 끝났어. 1, 2, 3 있네. 1, 2, 3. 6 되는 끝. 그 다음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 9 되는 거. 0은 끝났죠? 1 안 되겠다. 그죠? 패스. 2, 3, 4밖에 없네요. 끝. 이렇게. 얘로 만드는 거는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요 땡땡땡이니까 2가지, 2가지, 1가지, 4가지죠. 0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얘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6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 먼저 기본 구조도 잘 케어해 주시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A, B, C, D 4명의 학생이 먼저 기억나요? 학생이 모자를 걸어두었다. 나갈 때 한 개씩 가져갈 때 자기 모자가 아닌 걸 가져가는 경우의 수. 아닌 모자를 가져가는 경우의 수. 오씨, 이거 씁시다.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가지치기 다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혹시 몇 가지인지 알아요? 기억은 안 나요? 이거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써야 됩니다. A, B, C, D가 모자가 있지. 걸려있어. 가져갈 거야. 얘는 풀이법 따로 없습니다. 직접 다 써야 돼. 그러면 A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 B 아니면 C 아니면 D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A를 B가 이건 모자야. 위에 거는. 얘 밑에 사람이야. 네. A를 B가 가져갔어. 남은 애가 이제 A, C, D일 거 아니야. 네. 얘 가져갈 놈이 A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죠? 네. B, A 가져갔으면 이제 C, D 남았잖아. D, C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네. B, C 가져갔으면 A, D니까 D, A밖에 안 될 것이고 B, D 가져갔으면 A, C밖에 안 되겠네요. 몇 개 남아? 3개 남았지? 네. 다 똑같아요. 정답 몇 가지다? A를 B가 가져가서 3개잖아. 얘도 3개고 얘도 3개예요. 이 정도만 기억해도 좀 도움이 됩니다.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총 답은 몇 가지다? 9가지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끔 5명이 이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짓은 뭐냐면 교란순년이라 부르거든요. 5명이 이 짓을 하면 이게 몇 개가 되냐면 똑같이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풀면 좀 빡세요, 많이. 왜냐면 5명이 막 가져가니까. 네. 한 명당 11개씩 나와요. 써보시면.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5명이면 한 모자를 가져가는 게 4명일 거 아니야. 한 명당 11개씩 나오면 다 얼마 됐어? 11 곱하기 4가 돼서 44가 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내신할 때도 암기시킵니다. 보통 알겠죠? 왜냐면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그걸 그냥 풀 수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적어만 놓으시고 그 챙겨만 봐라. 알겠죠? 알겠습니까? 교란순년 5개가 우리가 또 테스트를 보니까
가끔 테스트 볼 때 나올 수 있는데 저거 그냥 풀면 시간 다 날아갑니다. 이거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혹시 그냥 푸는 친구들은 한 케이스를 정확히 푼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 그냥. 그 정도의 기억에 잔상을 남겨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 좀 더 기억을 할 거면은 아예 요걸 다 외워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 내신 때를 위한 방지용이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 요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서 쌤이 좀 체크해줄 만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파트들을 잘하고 있으면 그냥 순열 주어 배우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은 좀 잘 다룰 수 있다. 다만 여기 어차피 어려워지면 뭐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준 잘 정하고 잘 체크하고 풀어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일반론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요. 세이브 수업이 이제 주일의 수업이기 때문에 빡셉니다. 좀 열심히 달릴게요. 체크되겠죠? 네. 넘어가서 이제 공식 사용 기본 유형만 가볍게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제 큰 2번. 공식 사용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서는 경우에서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선택하고 나열하는 공식을 배웠죠. 그렇죠? 이 선택하는 공식 뭐였지? N 콤비네이션 R. 뭐 쉽게 볼 때 쌤은 NCR이라 부르면 돼요. 그렇죠? 요거 무슨 뜻인지 다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요거는? 그렇죠? 서로 다른 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습니까? 연산도 가능하시겠죠? 그건 필수하겠습니다. 재영 언니? 기억지 않았나? 기억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네, 좀 얘기해줄게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필기장은 있어? 앉아. 아, 너 아무거나.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얘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다른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중. 그죠? 오케이? 요거 산수하는 방식이 이래요. n으로부터 r개의 수를 곱한 후 쓸 게 많아 이게 쓰면 곱한 후 r팩으로 나누어라. 다른 예를 들면 10시 3을 산수해라. 10으로부터 3개의 수를 곱한 후 나누기 3팩을 해라. 제이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열하는 공식이 있죠.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죠? 요거 이제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제 용기 기억나지? n팩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1 쭉 1까지. 요건 식을 쓰면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쭉 가서 뭐 2 곱하기 1까지 산수하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우리 학원 쌤들은요. 이 npr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저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 n 퍼뮤테이션 r이라 그래서 npr이 무슨 뜻이죠? n개의 대상 중 몇 개 선택?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씁니다. 알겠죠? 쟤는 왜 안 쓰냐면 나중에 문제가 어려운 문제 담당하게 되면요. 엉켜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 하나의 행위를 주면 하나의 식이 탁탁 나와서 그게 연결해서 풀려야 되는데 얘는 두 문장을 묶어놨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되게 예민해져 버리면 되게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안 쓰는 게 나아요. 이건 안 써도 풀이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진 않는다. 우리는 얘 둘로만 풀 거예요. 그러면 공식을 배운 이후에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나열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 환경인 건지 선택을 했어? 이걸 나열까지 가야 되는 환경인 건지 선택으로 끝나는 환경인 건지에 대한 구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만 문제 풀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풀이가 또 조금 쌤이 넣어놨는데 이런 연산을 하다 보면 여기에 아마 이제 여러분 필기장 보시면 기본 유형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기본 유형들이죠. 오늘 요 얘기까지만 하고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제 이웃하는 문제. 이웃하는 문제. A, B, C 남학생 X, Y, Z 여학생 6명을 일렬로 나열할 때 첫 번째 나열할 때 여학생을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어떻게 풀죠? 풀이 좀 잔상 있는 친구들 얘기해 주시고.
여학생 다 이웃해야 돼. 그렇죠. 여학생을 다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학생을 그렇죠. 여학생을 묶어. 그죠? 얘를 한 명을 보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셋, 네 명을 나열. 일렬로 나열. 그죠? 어떻게 돼? 4패.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여학생끼리 그렇죠. 여기 안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거 처리해야 되겠죠. 네.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알겠어? 이해돼? 기억나요? 기억났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요, 두 번째. 이번엔 여학생들을 이웃시키지 마라. 이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에서 이웃. 전체에서, 자, 이건 전체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뺍니까? 그럼 돼요? 오케이? 다 동의하시고 영도 어떻게 동의하니? 아니요. 왜 동의 안 해요? 내가 느낌상. 느낌상. 네. 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내가 풀어볼게요. 풀려야 내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의견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가보죠. 전체 경우수 몇 가지? 6패. 6패에서 빼야죠. 자, 이 여자 이웃은 여자가 3명이 다 이웃하면 안 돼. 그지? 자, 전체에서 여자끼리 이웃한 거 뺍시다. 자, 여자끼리 이웃한다는 여자 3명 있잖아. 그러면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요. 2명만 이웃하고 1명 이웃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 다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하면 되죠. 해보겠습니다. 여자가 3명이 이웃하는 경우는요. 여자가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위에서 있잖아. 귀찮으니까 한번 보자. 요거 쓰면 돼. 이렇게. 그죠? 더하기. 여자 2명 이웃해 있고 여자 1명은 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습니까? 하면 되죠. 가보시죠. 여자가 셋입니다. 여기 채울게. 여기 잘 봐. 요거 채우면 실력이 좀 있어야 돼. 봐봐. 셋 중에 2명만 이웃해야 돼. 어떻게 돼? 셋 중에 2명 선택. 걔네 이웃할 거야. 묶어. 얘들만 묶였어. 나 얘를 한 명으로 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얘랑 얘는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먼저 나열할 거야.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에 얘 둘을 넣어야 돼. 그래 이웃 나갈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진행해 볼게요. 자, 묶었어. 남자 나열. 남자가 A, B, C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요 2명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얘가 들어갈 자리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중에 나 덩어리가 2개지. 네. 2개 선택. 얘랑 가정합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 둘을 넣어야죠. 2패. 마지막에 뭐 해야 돼? 쌤 요걸 꼼지락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꼼지락거린다고 꼼지락 부르는데 얘들 꼼지락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2패.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혹시 이거였나요? 아닐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이웃하지 않는 건요 여사건 처리하면 안 좋습니다. 왜? 그건 2명일 때 먹혀요. 알겠습니까? 쌤은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자 가능은 합니다. 쌤 일부러 보여준 거야. 가능은 해다. 원래 경우의 수가 다 가능해요. 그럴 능력만 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웃하는 건 여사건을 하지 마. 알겠지? 네, 좋지 않아. 알겠습니까? 왜? 2명밖에 2명일 때만 쉬워. 알겠죠? 3명 이상 되면 골치 아픕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집어넣으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대로 푼 다음에 여자를 이웃하지 말래. 이렇게 하세요. 방금 여기서 보여줬어. 남자 나열해. 남자가 A, B,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C가 그렇죠? 여기에 여자 3명을 하나, 둘, 셋, 4군데 중에서 3개 선택해서 나열. 여러분 끝.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 건 사이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이웃하는 경우는 방금 했지만 1단계 묶어라. 2단계 꼼지락 처리 잘해라. 전체 나열 묶어서 전체 나열. 정리해드리면 2단계 묶은 애들 꼼지락.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또는 교대로 세우는 거 와. 1단계
나머지 집단부터 나열. 그러니까 여자 이웃하면 안 돼? 남자부터 나열해 일단. 사이사이 한 번 세우면 되잖아. 그쵸? 2단계 사이사이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야 2명일 때든 3명일 때든 풀이가 편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대로도 이런 겁니다. 교대로도 좀 보여드리면 이건 지울게요. 자, 교대로도 좀 보여드리면 어디 있어? 이렇게 한번 여기 3명 나열할 때 남녀 교대로 나열해라. 이것도 이웃하지 않은 것처럼 풀어버리면 돼. 그냥 둘 중에 한 집단 나열 3패 남자가 나열돼 있어. 그래서 여자 3명을 교대로 써야 되잖아. 그렇죠? 이웃하지 않는 거와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게 여자 3명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던가 또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 선택이 4C3이 아니라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덩어리 중에 어디였어? 두 덩어리 중에 하나 선택. 거기 여자나요. 이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패턴을 묶어버리는 거지 뭐. 알겠죠? 이렇게 푸시면 이웃하지 않는 것도 교대로도 같은 패턴. 이해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쌤이 다 묶어놨을 텐데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조건이 있는 경우는 좀 다양한데요. 양 끝에 모음을 세워라 뭐 이딴 것들 조건부터 해결해라 이렇게만 써놨을 겁니다. 필기장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조건부터 해결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요건 다 숙제를 드리고 선생님이 또 예시로 하나 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연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겠다. 가보시죠. A, B, C, D, E, F 6개 I까지 쓰자. 7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1번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2번 양 끝에 적어도 한 개의 자음이 오는 경우 3번 A와 B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오는 경우. 이 경우의 수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기본 유형부터 간단하게 해놓고 나면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죠. 자, 1번 어떻게 풀어요?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7개의 문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모음이 지금 아, 에, 이, 오, 우죠? 3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 조건부터 해결. 양 끝에 뭐 넣어야 돼? 모음. 모음 몇 개 있어? 3개. 나 몇 개 필요해? 2개. 선택부터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 순서인 거야. 알겠죠? 3개 중에 2개 선택. 그러면서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얘랑 얘가 있었어. 그죠? 또 어떻게 하면 돼? 양 끝에 나열. 2패. A와 E가 들어가다 치죠. 얘네 끝났어. 이제 끝났고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지? 네. 가운데 그냥 나열 5패. 끝. 됐습니까? 자, 얘는요 양 끝에 적어도 한 개의 자음. 이제 슬슬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네요. 눈빛들이. 자, 얘 어떻게 돼요? 민건 얘기해. 저거는 여사건. 여사건 다녔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 끝에 뭐인 거 빼면 돼. 모음인 거 위에 있죠. 이거 별표라 치면 그죠? 예. 7팩 빼기 별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연일이죠.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 그냥 풀 수도 있어요. 그냥 풀려면요, 봐 이렇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3개 풀면 돼 그냥. 알겠습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뭐든 가능하다. 자, 얘는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 기본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유형입니다. A, B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넣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 A, 땡땡, B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일단 여기 7개니까 땡땡땡이 더 있겠죠? 네. 뭐부터 해야 돼? 조건부터 해결.
그죠? A, B가 아닌 몇 개? 5개 중에서 몇 개 필요해? 2개 선택. 일단 나열 2팩. C, D라 가정하겠습니다. 네.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묶어. 한 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E, F, I가 남아있죠? 하나, 둘, 셋, 넷, 나열. 마지막에 뭐 해야 돼? A, B가 자리 바꾸는 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2팩이나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끝. 됐어요? 네. 자, 여기 있는 기본 유형부터는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자기 생각대로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봐봐. 이 하나의 식들이 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했어 이거 뭐. 3시 모음 3개 중에 2개 선택. 모음 2개 약간 나열. 가운데 모음 자음 상관없이 나열. 이렇게 본인이 푼 거를 설명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어. 금방 스스로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오시고 자 오늘 숙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네. 쌤이 지금 이제 뭐 바쁘게 정리를 해드렸으나 생각보다 이제 정원세 아직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한 3분의 2 정도로 후루룩 보여드린 것 같아요. 알겠죠? 기본 유형만. 그래서 그 파트를 먼저 드리고요. 이 숙제를 좀 드릴게요. 1번부터 두 단어 봐야 돼. 1번부터 오늘 그나마 틀을 정리해드린 문제가 39번까지 있어요. 여기 앞쪽은 그리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고 지금 배웠던 거에 대한 리뷰하는 문제들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가운데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고 숙제 드릴 거니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뒤에 있는 50번부터 제가 여러분 번호가 문항수가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 문제 난이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네. 뒤에 50번부터 잠시만요 여러분. 네, 잠깐만. 네, 알았어요. 20개만 얹으면 되지 않을까? 70번? 너무 많나? 아 그래요? 알았어. 10개만 합시다. 11개네 11개. 알겠죠? 50을 60번 깔끔하게. 11개. 야 여기는 안 어려워. 여기는 알겠죠? 물론 뭐 여기 어려우면 다음에 질문해야지. 알겠죠? 문항수로 한 50문항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일주일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뭐 할 일 없잖아. 네. 공부하세요. 알겠죠? 공부하시고 다음에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풀이와 정리와 바쁘게 여기 쓰는 타임에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빨리 정리하고 풀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뗄 수 있습니다. 기말 범위니까 일단은 좀 난이도는 높지 않게 쌤이 잘 속간을 볼 테니까 뒷부분이 앞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알겠죠? 그걸 하나 보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도 테스트가 있겠죠? 그 두 개에 대한 풀이를 앞타임에 진행할 거고 뒷타임은 이 경우의 수 진도를 나가면서 일요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남아서 하세요.